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내부에서도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 어느 증오심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오심이라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 뭐 친박계가 친이계랑 맨날 싸우고 그 재미로 우파 정당이나 우파 정치 바닥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지.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내쫓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감별하고 뭐 사람이 뭐 그렇잖아. 현실이 뭐 어려울수록 그런 컴플렉스의 반영이 그렇게 발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 여기서 이제 또 한 명의 이제 문제적인 인물이 있죠. 이게 이준석이야. 이준석의 여론전이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발동을 걸리는데 요 이준석이란 아이가 보이고 있는 이 플레이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타깃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윤핵관들도 거론은 윤핵관을 하지만 이 친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윤핵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압박하는 방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다.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타이밍, 시간표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독한 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묻히고 말았습니다. 타이밍 묘한 그의 시간표. 이준석이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바로 시간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는 게 다 묻히게 만들기 위한 의도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음? 여기를 보면은 자, 이준석이 광복절 경축식 2시간 반쯤 전에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독설을 쏟아내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축사 뉴스가 상대적으로 묻히고 말았다. 아. 자, 이 가처분 법원 신문이 내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뉴스도 법원 결정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발목을 잡아 지지율 떨어질 가능성이 높여지는 드문 케이스다. 예. 이준석은 얘가 지금 특징적인 게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동시에 얘가 시간대를 보면은 아침 시간대 한 번, 저녁 시간대 한 번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대에 내보내겠다라는 거는 정부가 어떤 행사를 할 게 보통 11 시쯤 10 시나 11 시쯤 시도한다라는 걸 알고 얘는 7 시쯤이나 8 시쯤에 아침 방송을 노린다라는 거야. 아주 치밀한 거지. 여기서부터가 이준석이 특징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2 시간 동안 기자들이 쓰고 분석하고 올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 어디 윤핵관들이 반응하거나 대통령실이 반응하면 자기가 반응한 것까지 2 시간 뉴스에 다 반영되게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시간대 선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녁 시간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니까 그날 하루의 뉴스를 보통 8시 뉴스, 9시 뉴스에 정리가 되니까 그때 나가기 위한 출연을 또 한단 말이지. 자,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를 하니까 정부에서 뭘 하기 전에 일단 이준석한테 두들겨 맞고 시작을 하는데 두들겨 맞는다라는 점에서 기자들은 뭘 갖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문거리를 받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좀 순발력이 좀 약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준석에 관련된 이준석이 제시한 아젠다를 답하기가 아주 곤란하단 말이지. 요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이준석이 던지는 이런 이슈마다마다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쪼끔 곤란한 상황이 있다. 당장 내일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쪼끔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준석이 또 하나의 또 떡밥을 던졌습니다. 지난달에요, 지난달에요. 대통령 측에서요. 자진 사퇴 제안을 했고요.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고요. 요 대통령실에서 요런 제안을 했다라. 요것도 지금 문제가 되겠죠. 진실 공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이 얘기가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저건 노골적으로 정무에 관여하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은 대통령실의 직무유기 사건 뭐 상권 분립 뭐 위반 사건 막 이래 가지고 좀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저 문제는 쪼끔 심각해 저거. 정무에 관여했다. 대통령이. 이거 완전히 거짓말 된 거 아니야.
요 부분에서는 좀 이준석이 하나하나씩 좀 꺼내고 있는 게 좀 심상치 않은 것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을 거라는 주장까지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요. 자진 사퇴 시기를 조율한 중재안이 오갔다. 요런 언론 보도가 왔냐해서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고요.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니까 시기상 윤리위 개최 직전에 대통령실과 자신의 거취를 두고 중재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은 대통령 측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그런 것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사기 딱 좋고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없었고요. 이준석은 중재안을 제안한 사람에 대해 여러 주체가 있었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여당 대표에 대해 정부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시사한 셈이다. 이준석은 수사 절차도 시작도 안 된 건에 대해서요. 윤리위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요.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징계 기준이 흔들렸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윤리위원들의 정부적 판단 없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요. 또한 뭐 꾸준한 이준석 흔들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야. 자, 대통령실이 부자연스러운 언론 대응을 하는 배경에는 자신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는 데서 옮겼다. 즉 대통령실의 이런 진실 논란, 왜 거짓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 요로 이준석에 관련된 대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통령 취임식 때도 카메라 화면에 내 얼굴이 안 나왔고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실무자 실수라고 생각했겠지만 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진짜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던지는 걸 보면 언론이 확실히 흥미를 가질 만한 것만 좀 골라서 던지고 있어. 뭐 취임식 때 진짜 이준석 얼굴이 이렇게 잘려 가지고 아니 그 당대표 얼굴이 안 보이네 취임식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점점 확증 편향하게 만드는 거지. 자, 이번에는 이준석이 강신업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 한번 보죠. 이준석,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팬클럽 회장 좀 의아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김건희 여사 팬카페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참 의아하고요. 음. 강신업 변호사는 이제 이준석의 제명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준석이 여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냐. 제명 요구 같은 절차는 없대. 아유 정말 웃긴다. 어 강신업 변호사는 제명 요구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제명 요구 같은 절차는 없대. 그래요. 자, 이게 강신업 씨가 이렇게 그 이준석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개인의 판단이라 보는가 물으니까 예전에요. 손학규랑 유승민, 안철수 쪽이랑 싸웠을 때요. 강신업 변호사가 손학규 쪽에 대변하고 그랬었고요. 저는 그때 그분 처음 알았고요. 그분이 어쩌다가 영부인 팬클럽까지 들어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아무리 팬클럽 회장직이란 걸 사퇴했다 하더라도요. 저 같으면 의심받기 싫어서라도 저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대중적으로 강한 의심을 받고요. 영부인 팬클럽 회장을 했던 분이 저렇게 수감 중인 분의 변호를 맡아서 당대표를 공격하는 일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팬클럽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 정도 활동력을 가지려면 본인의 지위를 참칭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고요. 김 여사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죠.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요. 일단은 뭐 제명 요청 같은 경우는 없는데 이제 여론전을 한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이준석은 또 그거를 그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